언제나 산뜻한 이해수 앵커의 상승 반전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나이 투자 함께할 세 분 소개시켜드립니다. 언제나 든든한 파트너 강준혁 파트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볼매 이상로 파트너.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의 남자죠.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광북 W센터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오전에 힘이 좀 나는 장입니다. 네. 네, 강준혁 대표 어떤 것이 눈에 좀 들어왔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카카오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카카오가 어제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 이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요. 다행히도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는 걸로 봐서 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도 해드리고 제 유튜브에서도 일단 말씀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반등은 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국정감사라든지 하는 부분은 계속 이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건 차트 보시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일단 좀 무너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오르기 시작하면 1차가 한 14만 1,000원 정도, 2차가 한 15만 5천원 정도가 일단 저항선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저희 이제 회원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보통 많이 진행을 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가 오늘 종가가 잘 들으세요.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이탈하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물량 축소를 고민. 요것만 일단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플랫폼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이게 난제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안에 사람들의 심리만 가지고 일단 대응하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어쨌든 오늘 빨갛게 양봉이 뜨고 있으니까 이번 반등 자체를 또 좋은 기회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제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오늘 카카오는 상승 반전했다라는 소식이 좀 더 달가워 보입니다. 자, 이상로 대표. 네. 네, 뭐 카카오요? 네, 뭐 이래 한번 볼까요? 우리 카카오도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 자체를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봤었는데,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사이클을 가지고 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약 1년 이상, 1년 반 정도가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현재까지 주도주를 가장 크게 보였던 쪽이 어디냐 하면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을 단연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2등, 3등 기업들을 찾아본다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현대차라든지 또는 LG와 이런 셀업체들이 등장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과연 다시 한 번 더 이 카카오라는 기업,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이 다시 신고가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미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그 반등 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대장주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였지 진작의 흐름 자체는 조금 시장 자체가 조금 꺾이는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카카오도 하락에 대한 징후가 나타났던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체일 때 카카오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은행 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카카오는 저는 당연히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무작정 빠졌다고 해서 지금 자리 좀 더 싸 보인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카카오가 이제 나의 가격대에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보다는 좀 더 관망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 또 상승하는 종목군 중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것은 이제 코롱이라는 기업을 좀 봤는데요. 이 코롱이라는 기업 자체는 사실 이제 우리가 석유화학에 대한 모태를 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이 수소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한번 크게 얘기가 되면서 지금 수소 협의체에 대한 출범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엄청난 변화 자체를 나타내고 있고 코롱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원소기호가 수소거든요. 수혜리백, 붕탄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석유화학 업종에서 이 수소를 이용한 수소를 생산하거나 또는 수소를 활용한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런 석유화학에 대한 모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다 저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특히 뭐 SK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소에 대한 부분,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코오롱도 다시 한번 나서고 있고, 우리가 현대차라는 것이 수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가에 대한 오른 폭망을 본다면 현대차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이 바로 효성그룹이에요. 효성그룹은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코롱이라는 기업도 다시 한번 재평가 받는 게 아닌가. 그러면 자회사들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수소를 하나의 테마로 보기보다 수소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한 군데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코롱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인데, 제가 만약에 이 코롱에 대한 부분 대안주를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저는 SK그룹도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재평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SKC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소에 대한 생산, 운반 또는 보관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주사 형태로 보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 그런 말씀도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라는 글자가 받침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소 산업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목센터 다시 연결해서 수급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이혜수 앵커. 네, 종목센터입니다. 이번에는 하락 반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버행 우려에 급락하는 크래프톤, 꽃미남은 중국에서 활동을 못한다. 이에 출렁 있는 하이브, 너무 올랐으니 쉬어간다. 사마 알미늄,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YM텍이 올라왔습니다. 자, 내용 단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크래프톤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물량에 대한 의무 보유가 해제되자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거래소에 상장한 만큼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1개월 의무 보유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된 건데요. 더불어 중국의 게임 규제 영향 리스크도 한층 더해진 모습, 현재 이 시각에는 5.8%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BTS 열풍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하이브가 중국의 규제 리스크에 출렁입니다. 하이브뿐만이 아니죠. 엔터주 전반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정부가 남자 아이돌 활동을 규제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내에서는 또 금융당국, 정치권,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내리자 이중으로 좀 타격을 입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낙폭은 저점 대비해서 만회했네요. 현재 시각 3.2%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사마 알미늄입니다. 그동안 사실 너무 올랐죠?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하더니 오늘도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 음봉 4.2%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YM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소재 부품 강소기업 YM텍, 오늘 코스닥의 상장 첫날인데요.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만은 그래도 상장 첫날 따상을 하지 못해서 따상 실패의 의미로 오늘 하락 반전 종목에 올렸습니다. 23% 급등이지만 하락 반전에 올라온 YM텍, 현재 시각 68,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반전 보시죠. 오늘을 기점으로 수급적으로 반전 있는 종목들만 모아봤는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 내가 살아난다. LG전자 올라왔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못 간다고 죽지 않았다. 대한항공. 똑같은 애플 이슈지만 여기는 우려감. 기아,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중심은 코로나 치료제다. 바이오니아 꼽아봤습니다. 한 종목씩 체크해 보시죠. 자, 애플카 이슈에 다시 좀 살아난 듯하는 모습인가요? 기관이 3거래일 매도 이후에 오늘 좀 매수 전하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현재 시각 4%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죠. 위드 코로나 중심에 있는 항공주, 현재 시각 3.5%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기아입니다. 이 애플카 타격의 또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4.4%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외국인이 15거래 매수 이후에 매도 전환했다는 부분 좀 유념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기관이 6거래일 매도 이후에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유효합니다. 13%대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과 수급 종목 체크해봤는데요. 분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 앵커 이어가 주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쭉 다뤘던 보호예수 관련된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이슈에 대한 하이브 이런 것들보다는
수급 반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강지혁 대표님, 네.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행 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대한항공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였나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항공주들이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 세계,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는 이 백신 이후에 세계의 어떤 경제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한항공은 거기에 대한 여파일까요? 일단 한 3.64% 정도 일단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약세 부분을 다시금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31,850원 돌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건 일단 기억은 일단 해두시고 내용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동남아가 난리죠. 그래서 말레이에도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거기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부분의 한 9% 정도를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자동차 부분의 자동차 반도체도 뭐 수급 불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동남아 가기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동남아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는 LCC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괜찮죠. 여기까지 날아가는 비행기는 LCC는 어렵습니다. 그럼 누가 되냐면 대한항공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이 먼저 풀린다면 제가 생각을 할 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먼저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항공주가 저는 대한항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요즘 우리나라 뭐 수출이 여전히 잘 된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해상 운임이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해상 운임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비행기로 보내자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 운송 부분에서 거의 탑티어급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객 운송 부분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물류 쪽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 커버를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보더라도 다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오늘은 일단 반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을 돌파를 하면 조금 더 강세 움직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결국 백신도 양극화인데 간다면 선진국, 거기에 대한 대한항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 네,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우선은 오늘 F카 공급 기대감을 올랐던 LG전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F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공시라는 부분보다는 향후 뭐 이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시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장 산업에 대한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4분기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가전 부품에 대한 수출에 대한 실적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LG전자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전장 사업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된다. 이제 그러면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 부분들이 다 플러스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고 이제부터는 14만, 15만 원 가격대에서는 이제는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하는 가운데 여러 기회가 좀 있는 것 같군요. 네, 강지혁 대표님, 네. LG전자에 대해서 남다르게 네. 저희는 세대별로 쭉 금성부터 시작해서 네. LG전자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LG전자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금성은 저희 삼촌한테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일단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애플카 관련돼서 이슈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면 대부분 이렇죠. 보통 이제 애플이 예전에 현대자동차하고도 뭐 조인을 한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만약에 현대차가 같이 하게 되면 왠지 제네시스가 애플카의 하위 모델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모습이 좀 많이 가집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모든 자동차 기술, 전기 자동차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볼트라는 전기차가 있는데요. 이 전기차 부속의 한 70% 정도가 LG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LG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 브랜드가 없는 회사다. 그러면 애플은 사실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은 없고 자동차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LG전자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LG전자라는 종목은 밀릴 때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텐베거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들고요. 단지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지금 혹시나 LG 관계사분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면 좀 자랑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LCD 기반의 지금 디스플레이를 내면서도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플렉서블이 가능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LCD하고 OLED를 구분할 때도 LCD는 온도가 낮으면은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LCD는 플렉서블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LG 디스플레이에서 개발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랑해요 LG인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는 것처럼 LG전자가 조금 더 강하게 IR이라든지 우리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셔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LG전자를 사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까지 일단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세기 자기 PR 시대에 과장이 아니고 있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네. 공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네. 저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 LG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현재 이 대기업들 중에서 40대 기수가 회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그럼 앞으로는 이 장래적인 측면에서 이런 주력 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LG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LG 안에서도 이제 LG전자가 사실 이제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을 접게 되면 그 충격이 주가에 대한 여파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020년도에 LG전자, LG노텍이 전장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대신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버렸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는 충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지금 당장의 전장부품 사업 자체가 성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시장은 모빌리티 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LG라는 기업에 대한 베네핏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빌리티 산업, 현대차는 이런 모빌리티가 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비스에 대한 역량을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거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그나라는 원래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 자체를 훨씬 더 확장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의 LG전자가 시작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이 산업 자체가 이 구광모 회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주력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저는 향후 20년, 30년까지도 충분히 이 산업을 상당히 LG전자 쪽에서는 주력으로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구광모 회장이 꾸준히 이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주력 산업으로 저는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언제 사든 간에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가진 않을까. 대신에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대형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명심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파트너께서 LG전자가 장기적인 종목이라고 꼭 우리가 다음 코너인 수익률 10배에 도전하는 코너죠. 네, 텐베거 수익률 10배에 도전하는 코너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수익률 10배 텐베거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종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우리 또 이상로 대표님의 종목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어제 또 말씀해주신 강준혁 대표님의 동양생명이 너무 잘 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AS 해주실 종목들 있으신가요? 네, 전일 이제 화성산업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실 이제 물론 텐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이거 2년 3년 기다려가지고 100% 그 1000%를 먹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흐름을 좀 빠른 종목으로 항상 준비를 좀 하는데요. 화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신에 이런 정치 테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함께 붙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추세적 상승이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매수가로 내려가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상당한 또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을 한번 끊어낼 수 있는 이익 실현 한번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성산업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이익 실현에 대한 네.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강진욱 대표님도 전략 제시해 주실 부분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 네. 종목 조금 올랐다고 파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만났어요. 1년 정도 만났으니까 헤어질 때가 됐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텐베거 종목은 월요일에 제가 저녁에도 방송을 하는데요. 그때 언급해드린 단기 종목의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문화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든지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정말 텐베거 가능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나는 내일을 하고 주식은 주식대로 돈을 버는 이러한 재테크 문화가 조금 형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올랐다라고 해서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회사의 성장이나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원래 기본적인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그냥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텐베거가. 아까 이제 그 시장 안에서 코롱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뭐 친환경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내년에는 이들 종목군들이 약간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그 부분이 실질적인 공사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수소 부분에 수소의 어떤 뭐 수소 스테이션을 짓는다든지 할 때 플라스틱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뭐로 짓죠? 시멘트로 짓습니다. 그렇죠?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시멘트가 들어가고요.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해도 일단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멘트 관련된 종목인 쌍용 CNE를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가 좀 그렇죠. 원래 쌍용 시멘트 할 때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쌍용 CNE 그러니까 이게 시멘트인지 아니면 환경인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종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시멘트 업종은 사실 예전에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종목이 뭔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모멘텀이 왜 이게 주가가 예전에 못 올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에 건설 붐이 불 때도 전혀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굉장히 시멘트 회사들이 난립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치킨 게임화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실적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통폐합을 시작을 했고요. 거의 올해 초에는 그런 구조조정이 일단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출혈 경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중국산 시멘트가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멘트를 가지고 오면은 인천이라든지 서해안으로 돈을 주고 배에다 실어서 가지고 와서 공사 현장까지 다시 차로 가져가야 될 텐데 이 시멘트의 가격하고 국내 시멘트 가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중국이 그래도 싸네? 그러면 어디를 씁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지었는데 이 아파트에는 중국산을 썼나요? 한국산에 썼나요?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중국산 시멘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한국산 시멘트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시멘트라든지 하는 부분 자체에 어떤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 소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부분에서도 커터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악재 자체도 일단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나올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시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 악재가 있다면은 이제 탄소 국경세 관련된 악재가 있죠. 근데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환경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성장이 좀 보이는 부분은 시멘트는 그냥 성장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쌍용 CNE의 환경 부분, 순환을 해서 하는 그 부분에서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보는 쌍용은 요 그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텐베거 종목을 보실 때는 이 종목이 예전에 어떤 식의 형태를 보였고 어디까지 가봤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처럼 주가도 한번 그 주가를 쳤던 종목이 이제 나중에라도 그 주가를 다시 한번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실적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환경 규제에서도 안정적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의 주가 부분은 충분히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전에 여기까지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중간 정도의 실적 자체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계속해서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쌍용 씨는 시멘트 관련주에 대해서 또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럼 우리 이화진 과장님, 금요일의 남자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이제 비치니습 전문 기업 이제 리메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비치니습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주사위나 약물을 통해서 투입을 했을 때 이제 온몸에 이제 퍼져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친습이라고 하고, 비친습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자극을 시켜주면 거기에 대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특수 부위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비친습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해서 이제 제품 라인업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한 3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첫 번째로 만성 통증 치료인 NMS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 신체 가까이에서 이제 전자기 코일 넣고 이제 신체에 이게 전류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에 이제 그걸 들어가 통과시켜서 내부의 근육이나 이제 신경세포를 건드리면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NMS인데, 실제 이 부분이 매출의 한 6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 성장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TMS라고 하는데, 이게 전도엽 피질에 이제 뇌 쪽에 자극을 시켜주면서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방식인데, 흔히 뇌졸중이나 치매, 우울증 치료에 관련된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TMS라고 합니다. 사실 우울증 치료제에 관해서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울증 환자의 45% 이상이 사실 약물 투입했을 때 이게 치료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 TMS 효과로 인해서 이제 유효성도 입증이 됐고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코로나 블루로 통해 가지고 이제 우울증 치료제가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4분기에도부터 실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테틱 사업부인데,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쿨톤에 대한 이제 제품인데요. 이게 미국 엘러간의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제 사실 이게 올해 1분기까지는 에스테틱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엘러간 자체도 이제 작년에 피인수되면서 에스테틱 사업부에 대해서 조금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하반기에 조금 이제 실적적으로 출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에스테틱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매출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자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2014년부터 나온 용어입니다. 미국의 GSK라는 이제 다국적 제약사에서 만든 용어인데요. 사실 시장 규모는 30조고 아직까지 전자의학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 자체가 조금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나온 컨센 부분에서는 매출이 한 200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200억이 나오는데 에스테틱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올해 한 목표가는 한 지금 4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겠고요.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리메드 쿨톤에 대한 제품도 출시가 있겠지만, 자체 생산하는 퍼펙트나 UI 큐브 같은 제품도 지금 유럽 CE 인증이나 식약처에 대한 이제 인증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하반기에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력을 갖고 에스테틱 사업이 좀 더 부각된다면 매출에 대한 승진이 좀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대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떤 템버거 종목일까요? 그래요. 이 템베거 종목도 이제 원체 우리가 하루에 3개씩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포트에 담기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아까 LG전자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은 빨리 여러분들이 실용적으로 경제방송 보면서 좀 남을 수 있는 또 그런 기업을 하나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비스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LG전자와 또 각별한 또 관계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스마트폰 사업 자체를 LG전자에 철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거리는 장중에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로 이것도 큰 충격파 없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주로 이제 많이 판매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카지노용 산업용 디스플레이하고 그리고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비체온계 용역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매장, 가게에 들어가면 항상 있는 것이 저 비체온계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매출에 대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LG전자가 사실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상당히 특화가 돼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스바겐에도 이런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납품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력 밴드 업체가 바로 이 토비스거든요. 이게 저는 이 원래 뭐 산업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성장을 해야지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 토비스지만 지금 현재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좀 더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고 봐야 된다. 결국에는 LG전자라든지 좀 또는 LG노텍에 대한 전장 사업부가 성장할수록 거기에 따른 협력 밴드 업체들도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특히 우리가 고급 차량이라든지 외제 차량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비주얼 콕핏이라고 해서 계기판 자체가 뭐랄까 이제 화려하고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다 LCD, LED로 다 꾸며져 있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시장 자체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으로 카지노 산업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는 저는 사실 항공주를 공략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손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대한 목표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카지노는 아직까지도 전무하다는 거죠.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카지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저는 모아가야 된다고 봐요. 아무도 안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사놓으면 이런 산업 디스플레이 시장이 앞으로 카지노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열릴 때마다 다시 한번 재개될 때마다 주가도 한번 변하지 않을까. 지금 자리는 참 좋은 자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네. 여행 간다 대한항공, 카지노가 먼저 간다 전장 토비스 네, 관련된 말씀 주셨고요. 혹시 목표가가 리메드까지? 네, 아, 리메드까지? 네, 목표가요. 네, 목표가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일단은 만 원대까지는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대신 손절가는 하단에 8,29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비스의 꼼꼼한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이화진 과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리메드를 제시해주신 이화진 과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현센터 과장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나이 투자는 여러분의 투자와 동행합니다. 살아있었던 채팅방이었고요. 강주혁 대표님, 네. 이거 외국인들 이거 왜 이럴까요? 동국제강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들이 판다고 우리도 팔 이유는 없죠. 옆집에서 안 좋게 생각한다고 우리 집에서 안 좋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주식을 팔 때는 그런데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갑자기 집사람이 뭘 사달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주식을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애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혼 자금 때문에 주식을 팔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은 이 주식보다는 딴 게 더 땡겨라고 하면서 이 주식을 팔고 딴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주식을 파는 이유가 단순히 이 종목이 안 좋기 때문에 파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국제강을 보실 때 최근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오늘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거가 주가에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가격 기준으로 19,750원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일단은 먼저 말씀해 드리면서 최근에 하나 이제 철강 부분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도금제 공급 부족이 요즘 굉장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의 어떤 냉연 강판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가격 인상까지도 다시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지금 부분에서 이틀 밀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한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애경산업인데요. 요건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전 세계 4등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한 10등 정도 하는데요. 화장품 수출이 4등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화장품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 OEM이라든지 ODM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묘한 걸 하나를 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의 피부 유전자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한국 화장품은 바르면 어떻게 돼요? 어려지고 젊어집니다. 저도 바르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어려졌는지 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유전자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에 유전자 분석을 해서 데이터 자체를 화장품 원료 회사로 이걸 넘기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저는 요즘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완성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화장품 원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애경 산업도 그 부분에서 일단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서 그런데 요거 차트 한번 보고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사셨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박스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일단 보이고요. 요 종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25,000원 위를 소화를 해내면 박스권 상단이 28,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매수 단가하고 물량 계산하셔가지고 박스권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경 산업까지 강주혁 대표의 말씀을 잠시 곱씹어 보니까 한국 화장품 어려지고 젊어지고 결국 같은 말입니다. 좋다라는 거죠. 예. 네, 이상 대표 어떤 게 또 눈에 띄었을까요? 나갈 때 한번 제가 뭐 쓰시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효과가 있는 것 나중에 같아요. 알려주세요, 저도. 네. 간혹가다 저를 20대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자, 뭐 오늘 저는 테이펙스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봤었는데 테이펙스를 이제 시가총액 5천억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테이펙스를 사실 저희도 이제 작년에 25,000원 밴드에서 공략했던 기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올라왔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향후 성장성적인 측면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국책 사업을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테이펙스입니다. 이 국책 사업을 이제 이 한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룹 단위로 모여서 이 국책 사업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수화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테이펙스 그리고 삼성 SDI, LG와 이런 모든 기업들이 포함해 약 16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 2018년부터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고 상용화는 2026년, 2027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계속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테이펙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대신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고가에 대한 시가총액 4천억 정도짜리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따지면 약 8만 원 정도짜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현재는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는 안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고가 권역에 대한 이 77,500원짜리가 요 봉을 조금 캔들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캔들을 보시면 한번 여기 이제 맞고 빠지는 자리예요. 그죠? 요 두 번째 봉도 또다시 맞고 빠지는 자리고 요번에 봉도 또다시 맞고 빠지는 자리입니다. 이 75,000원짜리가 지금 계속적인 저항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니까 세 번에 대한 돌파가 실패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하방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거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는 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65,000원 밴드에서 62,000원 밴드까지는 어느 정도에 대한 변동폭은 감안하고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변동폭 자체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고가가 좀 막혀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종목 상담 올려주셨는데요. 추후에 강준혁 대표님은 못다 하신 종목 상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도 유튜브 채널 많이 또 네. 올려주시고 하죠. 네. 네, 두 분의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대표, 와우넷 강준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